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제가 어제 주말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하나오션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한번 이 60선 이탈과 저점 이탈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가 4.74% 개파락을 띄었고요. 우리가 이거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이 한국 iShares ETF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거의 4%에서 5% 가까이 급락이 나오면서 월요일날 우리나라 지수를 선행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확인을 했고 오늘 시장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애플이 마이너스 12%, 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4%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은 좋을 수가 없겠죠. 일각에서 누구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오션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를 매수점을 절대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잡으면 안 된다. 지금은 하나오션 개별 종목의 소식들을 막 듣고서 여러분들 판단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결국엔 우리나라 전반적인 개별 종목의 상승과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오션은 관세랑 상관이 없습니다. 조선은 관세랑 상관이 없어요. 뭐 올라갈 건데 왜 자꾸 떨어지는 이야기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지금부터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지만 아무리 그런 종목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지수의 흐름을 이끌어왔던 하나그룹주들, 특히나 조선업, 방산 섹터가 결국 시장의 흐름을 절대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오션을 대응을 그리고 또 하나오션에 대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조정 구간이 어디서 끝날지 이제는 다른 것보다 최근 나왔던 시장에 대한 분위기, 거시경제 그리고 관세에 대한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지 아직까지도 하나오션이 뭐 얼마를 수주를 했고 지금 조선 섹터가 아직도 사이클이 안 끝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더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건 이 차트적으로 과연 조정 구간이 어디까지 나올지 그리고 조정 구간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가 어딜지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물론 조선 섹터는 사이클이 한번 돌면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 흘러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도 맞고 앞으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강세를 보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강세를 아무리 보인다 하더라도 2023년도에도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는 차트가 최근에 나왔던 모습이고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읽어볼게요. 지금 딱 이런 비슷한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번 사이클은 정말 계속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가가 거의 10,000원대에서 40,000원대까지 폭등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한 번의 큰 조정은 다시 한번 40,000원대 주식이 20,000원 초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빠지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2024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사이클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지만 이 단기적인 사이클들은 우리가 분명히 좀 챙겨서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그 추세는 우상향이겠지만 우리가 이 주식이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특히나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선 더 올라갈 수가 없는 흐름이고 지금은 시장을 이해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중국이 미국에서 중국에 부과했던 34% 관세 그런데 중국에서 34%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작을 했죠. 미국 수입품에 대한 모든 제품을 우리도 34% 관세 때리고 희토류 수출에 대한 제한까지도 걸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무너졌죠. 시장은 무너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JP모간 서울에서도 이런 수정된 경제 전망으로 앞으로 GDP 성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전에 1.3% 전망에서 급격히 하락한 수치이고 실업률 또한 5.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이런 관세에 의해서 1.4%포인트 증가한 4.4% 상향 조정된다. 그러다 보니 또다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빨라봤자 6월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혹은 6월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될 테지만 그 전까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을 20에서 35%로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지금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나스닥이 약 이틀간 10% 가까이 빠졌을 때 보면은 이 나스닥 전체적인 역사를 봤을 때 2025년 4월 3일, 4일 이틀간 빠졌던 10.5% 하락은 역사적으로 5번째로 높은 하락폭이었고 그 나머지 때 기간을 보면 좀 무섭죠. 1987년도 블랙 먼데이 사건 때 이 정도로 빠졌고요. 2020년도 코로나,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대부분 이런 위기가 왔을 때마다 2008년도만 보더라도 10% 가까이 빠졌던 게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거의 한 5번 정도가 10% 빠졌고요. 코로나 때도 10%가 2번 정도 이틀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1987년도 블랙 먼데이 때는 24%, 16%가 빠지는. 그런데 좀 희망적인 건 결국 이러한 시기를 1년 정도 지내다 보면 그 뒤로는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는 또 다른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끝날지를 알아야 돼요. 자, 블랙 먼데이 때만 보더라도 약 한 달 정도를 35%를 계속 하락했다가 이게 그 뒤로는 우상향을 해주면서 2년 뒤에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닷컴 버블 때를 보면요. 2년 정도를 하락을 하다가 16년 동안 상승이 나왔고 16년 동안 어떻게 돼요? 그 뒤에나 주가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코로나죠. 코로나 때 보면은 지금 35% 정도 큰 하락이 나왔다가 단기간에 70%가 또 상승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반등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이럴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결국 차트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오션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경기 침체다 뭐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건 경기 침체가 올진 안 올지 그건 모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차트적으로 이미 임펄스 파동이 완성이 되었었고, 이렇게 임펄스 파동이 완성이 되는 자리에서 주가가 가격이 올라갈 때 오히려 RSI 가격이 이 과매수권에 대한 고점이 낮아지는,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렇게 RSI가 낮아지는, 이렇게 확률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그 구간이 여기서 너무나 명백하게 나왔죠. 약 80%의 확률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의 확률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높은 확률 자리에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계속 강조드렸고요. 그래서 이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제가 이 A파동, A, B, C 형태로 빠질 텐데 이 A파동에 대한 부분들이 0.618 구간에서 나올 확률이 크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0.5 구간, 0.382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를 하기보다 우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이런 흐름들 안에서 정확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데드캣 바운스 구간이에요. 이 데드캣 바운스가 뭐냐면 이 미국 주식 용어로 죽은 고양이도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튀어오른다라는 그런 데드캣 바운스 구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기술적 반등이죠. 이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보면 기술적 반등은 구간을 오고, 여기서 이제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달라붙었다가 또다시 주가가 빠지면서 뭐 신용 매매에다가 뭐가 다 털리는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그런 구간들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A, B, C로 형태로 빠졌다가 저는 반등이 크게 올 거라 보는데 이 구간이 데드캣 바운스 구간인지 아니면 정말 추세가 앞으로 상승으로 돌아서는 구간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앞으로 실시간 장중에 나오는,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과 시장에 대한 분석 같이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같이 오셔서 이런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같이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방에 많이 오셔가지고 도움 꼭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의 오션이라고만 저기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제가 초대 링크는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항상 설명드리고 있는데 엘리엇 파동이나 RSI 혹은 추세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항상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공부하는 성의만 보여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더 쉽게 이끌어가고 더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오션의 오션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 영상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설문지 링크인데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평단가, 비중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좀 해드릴 예정이고,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아마 골칫덩어리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많은 종목들 여러분들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준과 원칙, 지금 이런 시장의 낙폭에서도 우리는 기준과 원칙만 잘 지켜나가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이런 부분을 꼭 같이 만들어 나가면 그래도 행복하게 우리가 재밌게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의 계좌는 우상향 분명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오션 고점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매수를 했고 또 어떤 식의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매수하고 매도를 하는지,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잡아 나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오션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상 지금 하락장 일단은 관망하시고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